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돈셰프의 전옥미, 성산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저번에 그 청년들을 위한 금융상품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다시 찾아왔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7월 달에 조금 더 자세한 공지가 올라오겠지만 그 이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상품은 저소득 계층의 청년들을 위한 상품이라는 걸 유념을 해주시고요. 이 계층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해서 자산 형성을 돕는 상품입니다. 원래는 작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올해까지 연장이 되었고요. 작년과 좀 크게 달라진 점은 기준 중위소득이 50%에서 100% 이하까지 확대가 되면서 2021년보다는 대상자가 더 넓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작년에 좀 가입을 못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자신이 대상자가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확대된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가구소득 기준, 재산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소득 기준 같은 경우에는 연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 2,4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가능하신데 만약에 수급자이시거나 차상위자이시면은 이 기준에서는 면제가 됩니다. 그냥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구소득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시고 재산 기준으로는 대도시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 같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나 사업에 종사하시는 업종 중에서 향락, 사채, 사행성 업종은 제외가 되고요. 근로장학금이나 무급근로수당이나 실업급여나 육아휴직수당을 이미 받으셨던 분이라면 조금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 밖에도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하고 계시다면 가입이 조금 어렵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약에 그 타지원 사업과 이제 중복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그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궁금하시고. 근데 아쉽게도 이미 타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분들은 가입이 좀 어렵고요. 특히 이 2022년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당 한 명밖에 가입이 안 돼요. 네. 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에 이와 비슷한 상품을 가입했었다면요? 예를 들어서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같은 것들 얘기하시는 네. 거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지급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되시고 해지 환수를 당했을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 번 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신청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자가진단표를 작성을 해주시고 작성 결과 가입 요건이 좀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서류들을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해당 기관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체크를 해요. 그러고 나서 7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주고 안내를 해줍니다. 결과를 통보받으시고 선정된 대상자는 안내받은 지점을 통해서 본인 적금 통장을 개설을 하시고 이제 1회차 적금 금액을 입금을 하시면 그때부터 요입당 시작입니다. 요입당 하면 되나요? 네. 납입 요건도 알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시작을 하셨으면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여기 안에 한 3가지 정도 조건이 있어요. 3년 동안 저축을 하면서 첫 번째는 계속해서 근로활동을 지속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3년 동안 연 1회 기준으로 총 3회 온라인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이수를 해주셔야 되고 또 세 번째는 국가공인 자격증도 3년 동안 그 안에 1개 이상 취득을 해주셔야 돼요. 네. 네, 국가공인 자격증은 1개 이상을 취득을 해주셔야 되는데 통장 가입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만 인증이 되고요. 또 참고로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은 인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려드린 사이트 안에서 국가공인 자격증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그 3년 안에 취득을 해주시면 본인한테도 이득이 되겠죠? 네. 만약에 중간에 근로활동이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지 못하면 환수해지 조치를 당하시게 되는데요. 만약에 근로활동이 멈춰졌다. 그러고 나면 한 달 이내에 다시 근로활동을 재개하시면 한 달 이내에. 네.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사항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만기 환급 시에는 3년간 계좌를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전에 언급한 요건들을 다 충족을 해주셔야지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소득 장려금으로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가지 그 조건 충족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중도 지급 해지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떤 이유로 발생하게 되냐면 가입자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자 소득이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일정 %를 초과하게 되면 중도 해지 지급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 유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통장 해지 사유가 발생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을 해주시고, 환수 해지 시에는 장려금을 제외한 이자나 그리고 자기가 적립했었던 본인 적립금들은 모두 다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 좀 주의해 주시고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청년 내일 저축 계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상품인데요. 네. 그 부분은 우리 성산희 전문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거죠? 네. 저는 오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먼저 소득공제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도 소득공제, 연말정산 이런 단어들이 사실 저한테는 조금 생소하고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저희가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당연히 내고 있죠. 네. 이 소득이 많이 발생할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가기도 하고 세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할 때 소득공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추가로 가입하게 되면은 소득을 더 줄여줘서 세율을 낮추거나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장기저축을 유도하고 월세 혜택을 부여하는 혜택을 주려고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네. 그럼 소장펀드의 자격 조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네,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원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만약 현재 만 34세 남성인 경우라면 1년 10개월이라는 기간을 인정해줘서 만 35세 10개월까지 가능하고요, 가입이. 또 장교의 경우에는 6년까지 추가 인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나이 조건은 아까 청년 내일 저축 계좌랑 같네요. 네,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이제 소득 조건인데요. 소득 조건이 조금 더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핫했던 청년희망 적금인 경우에는 전년도 촉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것에 반해서 이 상품은 이제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이어서 많은 청년분들이 해당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직장인, 프리랜서 모두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득이 이후 가입 이후에는 증가해도 상관이 없고요. 대신 총급여가 8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6,700만 원을 초과하면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혜택이 사라지는데요? 우선 소장펀드 혜택을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만기시 납입금, 두 번째는 펀드의 수익률, 그리고 납입액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총급여나 종합소득 금액이 이제 초과를 하게 되면은 소득공제 배제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납입금이랑 펀드 수익률이랑 추가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혜택까지 된다니까 네.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겠는데요? 그쵸? 네. 혹시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는 요건들이 뭐 다른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우선 40% 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되는 펀드로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네. 미국 주식 100% 투자하는 펀드 상품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종목들로 구성된 펀드의 40%와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100 시장에 상장된 종목들로 구성된 펀드를 60%로 구성해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납입액은 연 60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입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지금 아직 신청 날짜는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전화를 또 해봤죠. 기획재정부에. 네.
상반기 6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정확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공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신다면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신 가입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입 기간은 최소 3년 이상 5년 이하로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상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펀드 투자랑 은행의 뭐 예금이나 적금 같이 다르게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지만 손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스터디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펀드를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조금 작년 대비해서 시장이 투자가 좀 위축이 되어 있죠. 그런데 또 향후 상승의 가능성도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상품이 출시되는 시점에 이 펀드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시납이 아니라 조금 더 적립금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펀드를 운영하기를 저희는 좀 권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네. 왜 적립식 펀드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네. 가격 등락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투자했을 때 매입 단가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네. 주가가 높을 때는 조금 적은 수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리고 주가가 낮을 때는 많은 수의 주식을 구매하게 됐을 때 평균 한 좌의 평균 매입 단가가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펀드도 주식을 사는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건만 맞으시다면은 청년분들이 이 상품을 꼭 가입하셔서 만기 시 납입금, 수익률, 그리고 절세 혜택까지 받으시기를 꼭 바랍니다. 네. 이렇게 너무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잊지 말고 가입하셔서 여러 가지 혜택을 꼭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성스럽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